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인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날 법회 참석 자리에서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또 기독교 위로 예배에서도 청년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사과에 대해서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사과를 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을 과연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죠. 야당 쪽에서도 비판론이 좀 제기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놓는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늦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애도 물론 하실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처리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사고 수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양해를 국민들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이런 자리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마련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고 아마도 준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사과가 참 어려운 거구나.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과하면서도 정치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도 사실은 법적으로도 1차 안전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진지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뒤늦게 거의 국민들 입장에선 엎드려 절받기식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저는 저런 종교 행사에 계속 가시고 거기서 사과하는 게 저게 어떤 행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대통령은 정치인이시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행사는 가는 거는 자유겠지만 그런 자리 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답게 정면으로 공식적으로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분향소는 애도 기간 내내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진정성은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보여주는 어떤 분향소를 매일 간다거나 네. 근데 그건 개인 자유죠. 네. 대통령도 개인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정말로 수습에 총력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전 대통령들이 노력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너무 낯선 광경이잖아요. 그것도 분향소를 매일 찾아서 조문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분향소에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정과 위패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미 있는 분향소, 유족이 보더라도 의미 있는 분향소에 매일 조문 가신 게 아니라 저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왜 영정과 위패 없이 조문소를 차렸을까? 예, 거기에 대한 의문 부호가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대통령의 이런 사과 말고도 공식적인 사과 더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책임자들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과연 그 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 지휘 라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또 이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참사 이전부터 참사 이후까지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그에 관해서는 좀 현재까지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물론 당연히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모든 게 지금 다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그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국정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마 좀 전제되어야 어느 선까지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리고 그런 판단이 아마 내려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 뭐 그 행안부 장관 이하 경찰 지휘 라인은 모두 책임지는 게 맞다.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 장관 이하면 행안부 장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해서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총리 이제 뭐 책임론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일종의 이제 지휘 책임 같은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기 어렵죠. 그리고 특히 내치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 정도면 사실은 국무총리도 이 자진 사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총리까지 이제 경질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내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 그 주장까지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네. 그럼 그 부분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신다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건 오히려 저는 뭐 어느 정도 이른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정도로 이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상황, 그게 오랫동안 정체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국면 전환 차원에서 지금 정도는 조기 개각, 전면 개각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이번 참사하고 별개의 네. 이제 정치적 판단이라고 이제 봐야 예. 되는 거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이 사실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중요한 건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수 있죠. 예. 그 국민들 사이에선 더욱 센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더 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그냥 떨어져서 이 12구 참사가 일어난 것 같질 않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곧 취임 6개월인데 이 안에 총체적 난국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오히려 더 크게 보고 대책을 크게 제시해야 될 건 저는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 레고랜드 사태라고 언론이 네이밍을 하던데 그게 왜 레고랜드 사태입니까? 레고랜드는 이 사태 전까지 사실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중요한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불안, 그것이 PF 시장까지 넘겨져서 경제적으로도 난국이고 그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작동 안 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서울 항복판에서 15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내각 총사퇴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책임은 크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으로 나누어질 텐데 사실 야당은 비판하고 사퇴시켜라 혹은 파면시켜라로 끝나지만 여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퇴 이후에 이후 정국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큰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 그 나온 동영상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김백겸 경사인가요? 이태원 파출소의 현장 네.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간 경찰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질서 유지를 외치고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찰들의 일선 경찰들의 노력이
그나마 참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기여했을 것이다. 이런 신뢰를 국민이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갑자기 일개 그 파출소의 경찰이나 용산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 책임을 끝내려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은 사실 행안부 장관까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용산구청장은 이미 상주 콘서트 압사 사건 때 상주 군수가 그 오랜 법정 그 심판 끝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역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국정조사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본 후에 해야 한다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서요. 네, 근데 전 국민의힘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이 어찌됐건 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경찰 지휘 라인을 수사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 지휘 라인이 정말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뭐 엉망진창이던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겼을 때 과연 경찰이 이걸 온전히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기 식구들 뭐 감싸기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찰 수사 자체에 지금 의구심이 상당히 존재해요. 네. 자, 그런데 그 경찰 수사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자.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조금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일단 네. 그렇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에 대한 그런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냥 경찰을 믿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건 별로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뭐 진보 진영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제 이 여당 지도부나 또 이번에 이제 뭐 어찌됐건 책임론이 불거져 있는 이상민 장관 등 뭐 여권 계통의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들이 모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들의 정책 입장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네.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국정조사 같이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우선 내일 행안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안위에 출석하는 출석 범위가 오세훈 시장까지 이상민 장관까지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의 최고치는 서울시장하고 행안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행안부 차원을 넘은 더 큰 시스템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 네. 2017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요. 그때도 헬로윈 축제가 크게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었고 도로 통제, 인파 통제가 됐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도 헬로윈 축제는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 12구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지목된 것이 그 사전 대책회의나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질서 유지나 인파 관리가 아니라 마약 단속,
성범죄 단속, 그중에서도 마약 단속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마약 단속은 물론 용산서 중심으로 어디서 지원하는 형태로 됐겠지만 이 마약 단속이 주안점이 되는 과정을 이걸 경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거냐? 아니면 이 마약 단속이 그거보다 더 상위.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마약에 대해서 마약 단속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행안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 마약 단속에 치중하게 되는 과정, 사전 대책회의의 과정, 이런 게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을 넘은 다른 단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 탓, 이전 정부 탓하는데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 탓하시려면 제도를 안 만들어놨다고 욕하시려면 그거는 이전 정부 말기에서도 이런 참사가 있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전 정부 탓에 대해서는 정말 그 보수적인 분들도 동의하지 않더라. 그건 오히려 여당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도 탓은 하시다가 이제 좀 그만두긴 하셨는데 사실 여당은 제도 마련을 위하여서도 국회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안전부 그 이상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았겠느냐. 특히나 구체적으로 그 마약 단속을 집중화했던 그 이유가 그 윗선에서의 어떤 지시나 어떤 뭐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프레임을 뭐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예. 그게 사실은 적절한 프레임도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짚은 프레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약 수사팀과 예. 이 질서관리팀이 동일한 팀이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예. 그래서 뭐 마약 관리, 마약 이 수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경찰 병력이 없어서 그날 뭐 질서 유지가 안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건대 그날의 핵심은 경찰 기동대 병력이 좀 투입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인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용산서 차원에서는 몇 차례 요청했는데 서울 경찰청 차원에서 이걸 무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이 관계자에게 전화 걸어서 가용병력이 있는가도 물어봤고 그런데 뭐 좀 가용병력 동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별 지시 없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가용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청장의 판단인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지금 대규모 집회가 있고 거기에다가 할로윈 축제까지 있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 병력 가지고는 대응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동안에도 그랬잖아요. 서울 시내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고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서도 다 경력들 지원 받아가지고 예, 방호벽도 세우고 다 그랬었잖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안 내린 서울경찰청장의 전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 부분하고 마약 수사 부분하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쪽이 이쪽으로 병력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경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뭐 이쪽이 소홀히 다뤄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까지 지금 마약 이 지금 뭐 복용하고 있는 사례가 꽤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할로윈 축제 때 그 마약이 집중적으로 많이 유포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해서 과거에 우리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기도 했었는데 선포를 해서 할로윈 축제와 마약 관련한 단속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뭐 이 안전관리는 소홀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판단의 미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이쪽에 안전관리하는 병력들 다 빼서 이쪽으로 투입하세요.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과도한 추정이 아니, 아닌가 예.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마약 단속을 해야죠. 예, 해야 되고 성범죄 단속도 해야죠.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사전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 사전 대책회의에 되게 개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전 대책회의에 형사나 아청 쪽만 용산경찰서에서 참석을 하고 경비나 교통 쪽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애초 잡을 때 이 질서 유지나 인파 관리, 안전 부분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약 단속도 하고 그 형사나 아청도 오고 경비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도 와야 되잖아요. 빠졌어요. 그 이유를 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가 열정과 책임감 그게 균형으로 조절되는 건데 균형이 깨지면 이런 많은 사람을 잃어야 하고 희생돼야 하고 이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저는 국정 지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이건 민주당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본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치우치게 마약 단속을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이랬는데 마약 단속 실적 제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로윈 축제가 있는 당일 이태원에만 그럼 만약에 마약이 돌았다면 이태원에만 돌았겠습니까? 당일날 헬로윈과 관련한 여러 행사는 고급 호텔들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마약 가격 등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태원에도 가야 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곳도 알겠습니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국회 일정들 밀려져 있었던 게 이제 하나둘씩 다시 시작되는 모습인데 당장 내일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 예정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분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내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하게 됩니다. 자, 현안 질의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확인된 내용, 그러니까 보고가 제때 안 이루어진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보고가 지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참사 발생 직후에 대응도 지금 굉장히 늦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보니까 뭐 캠핑 가신 분도 있고 또 차 안에서 그냥 뭐 몇십 분을 보내신 분도 있고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뭐 지방에 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어느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락이 가능해야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연락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 부분. 그다음에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삼각지 일대에서 있었던 시위 집회 현장 통제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왜 차에서 그렇게 계속 앉아만 계시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현장 통제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뭐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저녁 식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 뒤늦게 나타나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단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꽤 있어요. 뭐 그 밑에 좀 더 뭐 구조적인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질문을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가 없었던 것, 전혀 보고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 집중 질의해야 질문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야당이 안 해도 여당이 해야 되겠죠. 오히려 여당이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야당은 오세훈 시장이나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희영 구청장의 행보는 보도들 다들 보셨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뭐 때문에 권영세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당일날 행적도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정말 야무진 질의가 있고
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사실은 다산콜이 있습니다. 120. 거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네. 오세훈 시장은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도 큰일이 있으면 주인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만 명이 운집할 거라는 건 다 예상했는데 이런 큰일이 있는데 외국에 출장 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 디지털 시스템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디지털 인파 관리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따르면 이태원에 사람이 이상하게 몰리면 그게 붉게 물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도가 떠 있는데 예.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등 서울시에 대해서도 예. 예, 오세훈 야무진 질문이 시장과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집중질의 또 야당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